나라 한국 맥락에서 정책 연구를 엄청 좋게 이렇게 수행하고 전파하는 것, 이런 이제 중요한 역할을 하면서 동시에 이제 그 국제 그 학계에서 보편적인 관점 하에서 새로운 이론도 만들어내고 발표도 하는 그런 이중적인 어떤 역할을,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제 근래 이제 들어오면서 이 연구자들은 이중적 역할을 하는데 오디언스 사이에는 거의 소통이 없는. 그래서 연구자가 국제 학회에 가서 굉장히 많은 노력을 기울여서 연구 성과를 발표하고 하는데 그런 성과들이 오히려 우리 국내 학계는 전혀 잘 안 알려진 그런 괴리감이 있고 계기랄까 단절 이런 것들이 있어서, 그래서 이제 오늘의 발표하는 내용들은 대부분 이미 그 다른 어떤 국제 그런 컨퍼런스나 아니면은 저널에서 인정을 받은 그런 내용들이고요. 그 내용을 우리 그 학회에 와서 편하게 발표를 하고 또 관련된 논점들을 편하게 이야기를 나누는 그런 취지로 마련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발표되는 논문이 이제 세 개인데 15분에서 한 20분 정도 각각의 발표가 있고 좀 시간 충분히 드리려고 합니다. 그렇게 하고 나서 상호간에 또 여기 지금 앞으로 계시는 선생님들하고 같이 편한 마음으로 이야기를 나누는 그러한 방식으로 진행을 할 겁니다. 그래서 먼저 프로그램 순서대로 오영민 신원태 선생님께서 먼저 발표를 해주시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네, 첫 번째 발표를 맡은 한국대학교의 오영민입니다. 네, 교수님께서, 사회자님께서 이제 그 간단한 이번 세션의 취지를 말씀을 해주셨는데, 이제 저는 이제 이 다른 두 페이퍼, 제 뒤에 발표할 그 두 페이퍼하고 달리 페이퍼는 이제 이미 이제 기존 저널에 출판이 된 페이퍼인데, 저는 이제 아직 그 원고를 지금 작성하고 있는 단계입니다. 그래서 아직 그 논문의 완성도라든지 그다음에 이제 논문의 어떤 그런 체계성이 조금 부족합니다. 그래서 발표를 듣고 여러분들이 좋은 지적을 많이 해주시면 수정을 해서 좋은 저널에 쓸 수 있도록 더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제가 발표할 것은 이제 분교자가 옆에 있고요. 그래서 저는 앞에 티어리하고 그 가설 부분을 조금 발표를 하고, 그다음에 이제 방법론 부분은 이제 공동자인 서울대학교 박사과정 신원태 연구원이 발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이제 발표할 거는 이제 여기 보시면 제목에도 보시는 것처럼 이제 Managerial Intention to Use Performance Information Exploring the Empirical Evidence from Experimental Studies라고요. 일단은 이제 성과 정보, 그러니까 그 NPM 이후에 이제 다양한 국가에서 많은 그 성과 관련 관리라든지 성과 평가 제도를 이제 도입을 했었는데, 이제 그 이후에 이제 이 성과 제도가 어떻게 운영되고 있는지, 특히 이 제도를 통해서 많은 이제 여러 가지 정보들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생산이 되고 있는데, 이것들이 이제 어떻게 조금 활용이 되고 있는지, 이제 학문적으로는 퍼포먼스 인포메이션 유스라고 하는데요. 이런 부분에 있어서 조금 기존에 했던 이제 서베이의 근거에서 이렇게 이 퍼포먼스 인포메이션 유스에 대해서 연구했던 그런 성향에서 조금 벗어나서 우리가 말하는 이제 행동 경제학에서 말하는 어떤 실험적인 어떤 방법론을 조금 적용을 해봐서 이제 매니저들이 그 디퍼런, 그러니까 다른 종류의 그 퍼포먼스 인포메이션을 보고 이것들을 어떻게 활용할지를 결정하는 데 있어서의 요인들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조금 emphirically 경험적으로 조금 분석을 한 논문입니다. 그래서 일단 뭐 콘텐츠를 보시면 이제 그 인트로덕션부터 쭉 해서 데이터를 어떻게 모았는지, 그다음에 이제 어떤 함의를 줄 수 있을지에 대해서 쭉 이제 저희가 이제 발표를 할 거고요. 먼저 인트로덕션을 보시면 제가 아시다시피 이제 뭐 제가 설명했던 것처럼 이제 신공분 관련 이후로 이제 여러 가지 이제 성과 관리 제도라든지 성과 평가 제도가
도입이 됐습니다. 이제 그리고 이제 그런 제도들에서 만들어지는 어떤 그런 여러 가지 성과 정보들이 이제 어떻게 이제 활용이 되고 있는지에 대해서도 이제 연구들이 이런 연구들이 있어 왔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기존의 연구들은 이제 주로 서베이, 설문조사에 의거해서 이제 성과 관리에, 그러니까 성과 정보 활용에 미치는 요인들을 이제 그런 회귀 분석이라든지 이런 것 통해서 이제 요인들을 이제 발견해 왔고요. 그래서 크게 이제 뭐 개인적인 요인이라든지 아니면 조직 관리적인 요인, 환경적인 요인들이 조직에서 관리자들이 성과 정보들을 다양한 제도에 의해서 만들어진 이제 성과 정보들을 활용한다고 알려져 왔고 이렇게 경험적으로 조금 분석을 해왔습니다. 그래서 말씀하신 것처럼 하지만 이제 이런 것들이 대부분 이제 서베이 데이터에 의거해서 이렇게 좀 인피리컬리 경험적으로 좀 분석이 해왔기 때문에 여러 가지 어떤 그런 통계적인 어떤 오류라든지 뭐 잘 아시다시피 그 인도지니어티 문제라든지 아니면 셀렉션 바이스라든지 여러 가지 문제 때문에 그 인과관계가 명확하게 좀 이렇게 물론 이제 나름대로 의미 있는 연구지만 명확하게 이렇게 증명되는 그런 경향들이 나타나지 않은 것들이 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번에 좀그 스메리트먼트 방법을 조금 이용해서 실제로 그 매니저들이 이제 여러 가지 형태의 성과 정보를 보고 나서 그거를 이제 어떻게 이 성과 정보를 활용할지에 대해서 좀 그런 것들을 좀 행동 경제학적으로 분석하는 그런 논문을 만들어 봤습니다. 그래서 그 관련해서 좀 몇 가지 이제 사행 연구들을 보면 이제 성과 정보를 어떻게 활용할지에 대해서 이제 주로 이제 어떤 요인들이 매니저들이 성과 정보를 활용하는지에 대해서 이제 어떤 요인들이 했었는데 크게 이제 환경적인 측면과 그다음에 조직 관리적인 측면, 그다음에 이제 개인적인 특성들이 성과 정보 활용에 매니저들이 성과 정보를 이제 사용하고 성과를 개선하는데 쓰는데 영향을 끼치는 것들을 이제 기존 선행 연구에서 이제 분석이 돼 있고요. 그래서 뭐 적대적인 환경 같은 경우에 이런 것들을 대응하기 위해서 성과 정보를 활용하는 경향이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그 성과 평가 제도라든지 성과 관리 제도가 좀 잘 돼 있거나 아니면은 조직의 그 리더가 관심이 많을 때 이제 여러 가지 성과 평가 제도에 의해서 만들어진 정보들을 관리자들이 더 많이 활용하는 그런 경향들이 있는 걸로 나타났습니다. 또한 이제 관리자들의 개인적인 특성들, 인터널 밸류가 높다거나 아니면 TSL, 어떤 그런 조직 공직 가치가 높을 경우에 이제 자신의 그 조직의 성과를 좀 높이기 위해서 자체적으로 자발적으로 이제 성과 정보를 많이 활용하는 그런 이제 성향이 나타나는 걸로 이제 기존 연구들은 이제 돼 있었고요. 이제 대부분 아시겠지만 이런 것들은 이제 이 서베이를 통해서 이렇게 했고 종속 변수와 독립 변수들을 이제 같이 놓고 분석을 했습니다. 그래서 뭐 커먼 리소스 바이어스니 아니면 소셜 지하리티 바이어스니 이런 부분에 있어서의 조금 그런 부분의 어떤 한계에서 조금 벗어나지 못하는 그런 측면들이 있었는데요. 그래서 저희는 이제 그런 것들을 좀 극복하기 위해서 좀 다른 어떤 그런 어프로치를 취해봤습니다. 요거와 이제 또 반대되는 측면으로서 이제 몇몇 이제 최근에 이제 뭐 연구들에서는 이제 이 실험 방식에 의거해서 이제 이 성과 정보를 보고 다른 형태의 성과 정보를 보고 이것들에 대해서 이제 시민들이라든지 이제 아니면 정치인들이 어떻게 이 성과 정보에 반응을 하는지에 대해서 또 여러 가지 또 연구들이 또 다른 형태로 다른 어프로치들로 다른 접근 방법으로 있어 왔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 있어 왔고요. 그래서 주로 이제 여기서 이런 연구들에서는 이 성과 정보의 어떤 그런 네거티비티라든지 성과 정보의 타입이라든지 어떤 성과 정보의 어떤 바이어스들이 있을 때 시민들이 그 정보를 보고 그 조직이라든지 그 사업이라든지에 대해서 어떻게 평가를 하는지 아니면 예산 결정이라든지 아니면 어떻게 좀 개혁을 할지에 대해서 좀 다르게 반응을 보인다는 그런 선행 연구들이 있어 왔습니다. 그래서 주로 이제 뭐 올슨이라든지 뭐 닐슨이라든지 제임스라든지 이런 이제 학자분들이 여러 가지 저널들에 이렇게 좀 퍼블리케이션들을 해왔고요. 해왔고 주로 여기서 보는 거 이제 부정적인 정보를 시민들이 이제 부정적인 정보를 봤을 때 이제 좀 부정적으로 평가한다거나 아니면 이제 객관적인 정보보다는 어떤 그런
서술적인 정보라든지 아니면 디테일한 정보들이 이런 에피소디컬 정보들을 봤을 때 좀 긍정적으로 평가한다거나 아니면 이제 여러 가지 어떤 그런 인식적인 그런 오류들이 있어서 좀 다르게 평가한다. 예를 들자면 뭐 긍정적으로 70% 그러니까 만족도가 70%인데 만족도가 70%일 때랑 아니면 불만족이 30%일 때는 어떻게든 같은 정보인데 긍정적으로 70% 이렇게 있었던 정보를 접할 때 이제 더 좋은 어떤 평가를 조직의 평가를 내린다는 그런 어떤 결과들이 있었고요. 하지만 이제 이런 연구들에 있어서 조금 안 됐던 부분, 기존의 연구에서 안 됐던 부분들은 이제 주로 시민들이라든지 아니면 정치인들의 초점이 있었고요. 진짜 성과 정보를 운영하고 활용하고 그 성과 정보를 활용해서 조직의 성과를 높이는 이 조직의 관리자들, 매니저들이 여러 가지 형태의 다른 정보들을 봤을 때, 이 성과 정보를 어떻게 활용할 건지, 그리고 이 조직의 성과를 높이기 위해서 성과 정보를 활용할 수 있는 의도가 어떻게 달라지는지에 대해서 그런 연구들은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가 그 서베이 익스퍼리먼트 방법에 근거해서 실질적으로 이제 다른 트리트먼트를 해서 다른 트리트먼트라고 하면은 여러 가지 유형의 성과 정보를 주고 그것들을 봤을 때 이제 매니저들이 이 성과 정보 활용에 대해서 얼마나 많이 활용할 것인지 차이가 있는지를 저희가 이제 인피니컬리 조금 봤습니다. 그래서 이제 일단은 그런 어떤 논의를 기초로 해서 여러 가지 좀 가설을 조금 세워봤었는데요. 일단은 제가 이제 먼저 첫 번째로 했던 실험들은 뭐냐면 이제 정보를 성과 정보를 봤을 때 그리고 봤던 관리자와 보지 않았던 관리자들의 어떤 그런 성과 정보 활용에 대한 그런 의지라든지 의도가 조금 차이가 있는지 그리고 이제 성과 정보를 보더라도 조금 디테일한 정보를 본거나 아니면 간단한 정보를 봤을 때 이 성과 정보를 활용하는 어떤 그런 의지라든지 의도가 또 차이가 있는지 그 다음에 이제 자기가 좀 부정적인 정보들, 네거티브 인포메이션을 봤을 때 성과 정보 활용에 대한 의지가 좀 차이가 있는지 마지막으로 이제 마더레이팅 이펙트를 봤고 그러니까 네거티브하고 디테일한 정보를 같이 봤을 때 성과 정보 활용에 대한 의도가 차이가 있는지 그 부분을 이제 가설로 했습니다. 그래서 이걸 증명하기 위해서 일단 데이터라든지 이런 메서드를 했었고 그래서 저희 옆에 있는 이제 신원태 연구원 지금 이제 서울대 박사과정에 있는데 사실 제가 조세재정 연구했을 때 같이 이제 연구를 했습니다. 그때 굉장히 힘들게 데이터를 컬렉트하고 이걸 해서 이제 다르게 또 이제 익스페리먼트, 랜더마이즈 프로시저하고 분석을 많이 했는데 이 부분은 이 데이터를 컬렉트하고 실제 분석을 맡아준 신원태 박사과정 학생이 발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뒷부분에 발표를 맡게 된 신원태라고 합니다. 우선 이런 큰 학회에 앞에서 발표를 하는 기회가 처음이어서 많이 좀 떨고 미숙하더라도 좀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먼저 엠피리컬 세팅을 보시면 저희의 연구는 한국의 지방 정부를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수행하였습니다. 활용된 설문조사는 두 개인데 먼저 그런 그 트리트먼트를 위해서 2014년에 한국 갤럽에서 수행한 그 설문조사 자료를 통해서 퍼포먼스 인포메이션의 그 유형을 설정하고 그리고 그 설문 자료에 토대로 한 성과 정보 그런 유형을 설정한 것을 저희가 2016년에 추가로 수행한 그런 설문조사를 통해서 서베이 익스페리먼트를 수행하였습니다. 먼저 앞서도 말씀하셨지만 우선 그 설문조사 실험의 이점은 그 설문조사만 그 실험적인 방식이 없었을 때 그 내생성 문제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 내적 타당성 문제가 그 인가성에 있어서 노출될 수 있는데 여기서 좀 문제되는 것은 이제 관리자의 그런 행태적인 그런 동기나 의도가 성과 정보 활용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개연성이 존재한다는 것입니다. 이 부분은 뭐 그 리버스 커절리티 문제로도 보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저희가 이제 그 분석 대상은 그 시군구를 이제 대상으로 하였는데 저희가 그 2014년 갤럽에서 수행한 설문조사 자료가 세종시도 있었고 제주특별자치시 자료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자료들도 같이 포함해서 전체 228개를 전체 이제 분석 대상으로 하였는데 이 중에 166개의 이제 지자체에서 응답이 와서 전체 응답률은 72.8%로 나타났습니다. 바로 넘어가면 이제 변수 설명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맨 처음 꼭지는 아웃컴 베리에이블이면서 이제 뒤에 그 리그레이션도 같이 수행하였는데
리그레이션의 그 종속 변수가 됩니다. 그 아웃컴 베리에이블은 이제 관리자들이 그런 성과 정보를 받았을 때, 그러니까 그러니까 공공 성과, 그 공공 서비스 성과를 개선하기 위해서 성과 정보를 활용할 의도가 있으십니까? 그 정도가 어떻게 되는지에 대해서 시점 척도로 해서 그 측정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 꼭지에 있는 것은 트리트먼트이면서 그 저희가 이제 리그레이션에서 그 독립 변수를 활용하였는데요. 이 부분은 이제 시민들의 그 각 지방자치단체별로 시민 만족도 수준, 정부 서비스에 대한 시민 만족도를 측정했는데 이 자료들에 대한 것입니다. 2014년 갤럽 그 설문조사에 의한 산출된 자료들이고, 이거에 대해서는 이제 뒤에 그림을 보시면 저희가 설문할 때 설문조사와 함께 나누어 그 배포하였던 자료입니다. 이것은 이제 저희가 그 성과 정보를 제공하는 경우랑 제공했을 때 디테일하게 제공한 경우, 심플하게 제공한 경우로 나눠져 있는데, 우선은 여기는 이제 디테일하게 이제 성과 정보를 제공한 경우를 예시로 든 것이고, 그 중에서 이제 강남구에 대해서 한 예시를 하나 뽑은 것입니다. 맨 위에 이제 오버럴 스코어즈는 그 성과 정보가 심플하게 제공되었을 때도 이 점수가 있지만, 디테일드로 한 경우는 아래 이제 10개 그 공공 서비스 분야별로 갤럽에서 조사한 자료들을 토대로 저희가 거기는 스코어 가장 좌측에 있는 스코어만 있었는데, 네이션 와이드라고 해서 전국 수준에서의 평균 점수를 저희가 계산해서 제시했고, 그다음에 그 레이팅이라고 해서 그 순위를 제시하면서 그 맨 우측에는 이제 발언 퍼센트라고 해서 하위 몇 퍼센트에 뭐 위치하고 있는 것인지 이 부분을 저희가 정보를 제공하였었습니다. 앞부분 다시 돌아가면, 네, 그래서 이 세 번째 꼭지를 보시면 방금 말씀드린 부분과 같이 보실 수 있는데요. 아까 저희가 보여드렸던 표에서 그 하위, 그러니까 부정적인 성과 정보라고 하면은 저희가 제시한 그 하위 퍼센트 정보에서 하위 이제 50% 미만에 있다 그러면은 성과 정보가 그러니까 부정적으로 평가됐다고 저희가 설정을 하였고, 그 위에 있으면은 그 좀 긍정적인 성과 정보를 주었다고 판단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이제 네 번째 꼭지를 보시면 저희 그 회계 분석에서 직접적으로 활용될 부분이긴 한데, 성과 정보가 부정적인 성과 정보를 제시하면서 디테일하게 퍼포먼스 인포메이션이 이제 제시되었을 때 어떻게 조절 효과가 나타나는 것인지 이 부분을 이제 이따가 리그레이션 부분에서 설명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앞에 이제 그 선행 연구에서 도출된 성과 정보 활용 의도에 미치는 여러 가지 이제 환경적 요인이랄지 그 어떤 조직 관리 측면이랄지 관리자 개인의 어떤 그런 개인적 특성, 문제들 이런 것들을 그 밸런스 그 익스페리먼트 측면에서 밸런스 테스트에서 그거를 활용하는데 활용했고, 그리고 이제 리그레이션에서는 이 변수들을 통계 변수로 포함하여서 분석을 수행하였습니다. 그래서 랜더마이제이션 프로시저는 다음과 같이 설정되었는데요. 우선 그 앞에 이제 설명하신 가설 1, 2, 3, 4가 있는데 1, 2, 3에 대응되는 것이 이제 가설 1, 2, 3이고, 그 다음에 이제 가설 4에 대한 검정은 익스페리먼트 2랑 3에 기반해서 그 검정을 하도록 하였습니다. 그래서 이제 좌측에 있는 것들이 트리트먼트고 우측에 있는 것이 이제 컨트롤인데, 우측에서 완전히 이제 그 실험 1과 실험 3에 있는 것들에서는 이제 인포메이션이 제공되지 않았던 것이고, 그 다음에 익스페리먼트 2에서는 그 성과 정보가 제공되었는데 그중에서 디테일하게 제공된 경우랑 그리고 이제 심플하게 제공된 경우를 나누어서 그 트리트먼트를 처치를 설정하였고, 그 다음에 익스페리먼트 3에서는 그 그러니까 성과가 이제 하위 50%로 설정되었던 지방자치들 간의 성과 정보가 제시되었을 때 그때 그 차이만을 이제 그 트리트먼트로 두고 분석을 수행하였습니다. 그래서 밸런스 테스트랑 파워 테스트 결과 먼저 나와 있는데요. 우선 밸런스 테스트를 보면 저희가 이제 그 T-테스트 통해서 다 도출하였는데, 여기 이제 그 아래 이제 그 P-밸류에 대한 정보가 있는데, 그 표에서는 그런 뭐 소위 스타라고 하는 것 그런 것이 그 통계적 유의 수준에 대한 것이 표시된 게 없습니다. 그만큼 여기 그 평균만 여기 뭐 예를 들면 에이지를 기준으로 한다 그러면은 42.82, 뭐 아래 41.89 이렇게 나와 있으면서 그 차분에 대해서는 어떤 그런 그 통계적 유의성이 하나도 나타나지 않아서 좀 밸런스는 잘 맞았다라고 저희는 이제 받아들이면서 분석을 수행하였습니다.
그리고 아래에 나와 있는 것은 이제 파워 테스트에 대한 것인데요. 파워 테스트 그러니까 그 발표 자료에는 이게 스탠다드 에러라고 되어 있는데 스탠다드 디비에이션 이게 정정하였습니다. 근데 파워 테스트는 원래 이제 사후적으로 저희가 뒤에 이제 실험에 의한 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나와야 되는 것인데 그 이제 논의의 좀 흐름상 파워 테스트도 이미 통과했다, 뭐 나쁘지 않은 것으로 판단되었다라는 점을 미리 밝히면서 그 본격적인 그 분석 결과를 이제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민 컴패리즌 테스트 결과 이제 가설 1과 가설 2는 이제 기각되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어떤 그 맨 오른쪽에 이제 차분 뭐 0.1732 그 아래에 마이너스 0.08 이런 차이가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게 나왔는데요. 이것이 의미하는 것은 성과 정보 제공 자체는 뭐 특별하게 그 관리자들의 성과 정보 활용 의도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라는 것을 볼 수 있고 그 실험 2의 경우는 디테일한 성과 정보를 제시하였을 때 디테일하게 주든 뭐 간략하게 심플 정보만 주든 이 경우도 이제 그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근데 좀 재밌게도 이제 익스페리먼트 3에 대한 가설 3에 대한 검정을 살펴보면 이제 차분히 이제 시점 척도를 했을 때 이제 1.03 정도의 그런 차이가 나타나고 그러니까 부정적 정보를 성과 정보를 제공하였을 때 더 이제 성과 정보의 활용 의도가 높게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거는 유의 수준 5%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보시는 것은 앞에 저희가 이제 표로 제시한 것들을 그림으로 나타낸 것인데요. 이거 보시면은 익스페리먼트 3의 이제 7.34라는 것이 가장 높게 나타남을 또 그림으로 직관적으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네, 이 부분은 이제 참고로 보시면 될 것 같고 앞에 익스페리먼트 1이나 2 같은 경우에도 그냥 뭐 직관적으로 보더라도 그 차이가 크지 않으면서 통계적 그 차이의 유의성도 나타나지 않았음을 앞에서 살펴봤습니다. 이 실험 결과에 대한 분석 이외에 저희가 이제 회계 분석을 추가로 수행하였습니다. 근데 이제 결론적으로 먼저 말씀드리면은 앞에 이제 그 T-테스트의 결과랑 회계 분석의 결과가 크게 다르지 않았음을 확인하실 수 있는데요. 이제 뭐 리그레션을 수행함에 좀 이점이 있다 그러면은 좀 다른 이제 통제 변수들을 추가함으로 인해서 그 프리시션이 좀 높아지는 의미도 있고 그리고 저희가 이제 가설 4에서 보고자 하였던 부정적 성과 정보가 제시되었을 때 그 정보가 자세하게 제시되는 경우 어떠한 좀 차이를 나타내는지를 보고자 회계 분석을 수행하였습니다. 먼저 이제 그 회계 분석 결과는 오더 프로빈 모델로 돌린 게 있는데 이것은 이제 그 종속 변수가 그 서열형 변수이기 때문에 오더 프로빈 모델로 하였고요. 뒤에 살짝 먼저 보면은 이제 회계 분석을 이제 OLS로도 돌린 결과가 있습니다. 이렇게 보여준 이유는 저희가 이 그림을 좀 명확히 보여드리기 위해서 직관적으로도 좋기 때문에 그 OLS를 통해서 이런 모더레이팅 이펙트도 같이 확인하였습니다. 그래서 다시 돌아와서 보면 오더 프로빙 모델로 했을 때 저희 실험 3에서 네거티브 PI가 제시되었을 때 성과 정보 활용 의도에 그런 긍정적인 그런 통계적 유의한 영향을 미친다는 것들을 확인할 수 있고요. 저희가 이제 이것의 모델 4에서는 그 네거티브 인포메이션을 제시하면서 디테일드 PI를 제시한 경우 인터랙션을 설정하여서 그것이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보았는데 이때 이제 그 회귀 개수 자체도 더 커지면서 그 통계적 유의성도 좀 더 강하게 나타남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아래 통제 변수에 대한 것들은 뭐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번 OLS 결과도 보실 수 있는데 앞에 그 오더 프로빗으로 한 결과 거의 차이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모더레이팅 이펙트는 앞에 있었던 OLS 모형에서의 그 모델 8에 대한 결과를 그림으로 표현한 것인데요. 우선 네거티브 퍼포먼스 인포메이션을 제시한 경우랑 그 두 개를 그 디테일드하게 같이 제시한 경우 그 차이를 그림으로 명확하게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여기서 이제 그 빨간 것이 자세하게 제시하면서 그 부정적인 성과 정보를 제시한 것인데 이것은 이 앞에서 보면은 8번의 모델에서 보면은 여기 1.274 그리고 그 위에 네거티브 PI인 경우 0.0803이라는
회유 개수가 있는데 이게 그대로 그 그래프의 시작점과 0인 경우와 1과 그 차이와 동일합니다. 그것은 이게 바이너리 변수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도 다 잘 아실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희의 분석 결과는 저희가 이제 가설로 설정하였던 그런 성과 정보 제공이라는 것이 어떻게 성과 정보의 활용 의도에 미치는지에 대해서 검증을 하였는데요. 저희가 먼저 이제 이론적으로 보았던 것은 앞에 설명을 해주셨지만 행동경제학적인 견지에서 파악하고자 한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뭐 어떤 성과 정보에 미친 여러 가지 결정 요인에 대한 그 얘기를 할 수 있겠지만 이런 실험적인 그런 연구를 통해서 어떻게 하면 실제로 관리자들이 성과 정보를 적절히 활용하는데 영향을 미칠 수 있을 것인지를 직접적으로 활용한 좀 좋은 그런 연구가 되겠습니다. 그 전에 있었던 방법론상의 어떤 그 내생성 문제랄지 그런 부분들도 많은 부분 좀 극복하는 측면이 있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한 가지 좀 추가해서 말씀드리면 이제 방법론적인 측면에서도 조금 개선이 있었고 이제 그 행정학적이라든지 아니면 정책학적인 성과정보 활용적인 그런 측면에서도 좀 이 연구 결과가 나름대로 의미가 있는 게 이제 우리 성과정보를 활용해서 어떤 그런 성과 개선을 의도할 때 예전에는 이제 부정적인 정보만 제공했을 때 이제 이 관리자들이 성과정보를 활용해서 성과를 개선하는 그런 효과가 있다고 봤었는데 어떻게 보면 이제 퍼니시먼트의 개념이었는데 이제는 그거에 더 나아가서 부정적인 정보를 줄 때 그것이 어디가 문제 있는지 그리고 어떤 부분에 있어서 개선이 있는지 좀 상세하게 디테일한 정보를 줄 때 관리자들이 더 많은 성과 정보를 활용을 하고 그게 이제 조직의 어떤 성과 개선으로 이어진다는 어떤 합의점을 찾을 수 있어서 그 부분이 이제 어떤 그런 이론적으로 그 연구의 하나의 또 도움이 될 수 있다고 보고요. 그다음에 이제 향후에 이제 한국 학계에서는 아직까지는 요 서베이 익스페리먼트라든지 아니면 좀 더 나가서 필드 익스페리먼트를 이용해서 정책하기 더 많은 연구, 물론 이제 여기 계시는 도와준 교수님의 책도 제가 수업도 들어서 굉장히 이제 논의라든지 교과서는 많이 되고 있는데 실제로 이걸 기반해서 한 연구들은 아직 많이 이루어진 것 같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제 향후에는 행정학적인 여러 가지 그런 문제들이 있는데 이런 것들을 좀 행정경제학적인 의미에서 좀 실험적으로 검증해보는 노력들이 추가되면 좋겠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면서 저희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뭐 내용이 많은데 시간을 많이 들였는데도 시간이 좀 모자랐을 것 같습니다. 양해해 주시고. 다음은 박현희 교수님, 바로 이어서. 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국민대학교 박현희라고 합니다. 제가 오늘 여러분께 소개할 논문은요. Becoming a Manager, Learning the Importance of Emotional and Social Competence in Manager Transition이라는 논문이고요. 알파에 올해 게재가 되었습니다. 근데 본격적으로 말씀드리기 전에 간단히 이 논문을 시작하게 된 어떤 계기를 말씀을 드리자면 제가 박사과정 재학 당시에 이 연구 프로젝트에 참여하게 되었는데 제 역할이 데이터를 수집을 하고 이제 취합을 하고 이제 분석하는 그러한 역할이었는데요. 저는 그 당시에 생각이 이 관리자로 승진한다라는 것은 굉장히 어떤 한 사람의 커리어에서 봤을 때 굉장히 긍정적인 사건이기 때문에 이분들이 굉장히 해피하고 뭔가 이렇게 좀 흥분된 상태가 아닐까라는 생각을 했었습니다. 근데 첫 번째 인터뷰를 하고 굉장히 충격을 받았던 부분들이 이분들이 엄청난 중압감에 시달리고 스트레스도 많이 받으시고 심지어는 어떤 분은 울기까지 하셨어요. 그래서 도대체 왜 이런 현상들이 나타나는지 그러한 부분들에 대한 호기심에서부터 이 논문을 시작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런 왜 이런 현상들이 발생하는지를 연구를 하다가 롤 트랜지션이라는 분야를 접하게 되었는데요. 이 롤 트랜지션에서 보는 관점은 개인이 어떠한 한 직무를 오랫동안 수행을 하게 되면 그 경험을 통해서 누적된 어떠한 가치라든지 신념체계 또는 그러한 경험들이
어떤 개인의 신념 체계로 내재화되는 그러한 과정을 겪게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 부분들이 어떤 자신을 정의하는 정체성의 일부로 녹아 들어가게 된다라는 거고요. 이 정체성이라는 것은 여러분들이 짐작하실 수 있듯이 지속적이고 총체적인 속성을 지니기 때문에 쉽사리 변하지 않는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갑자기 직무가 변화한다라든지 아니면은 어떤 이직이 일어났다든지 이런 경우에 롤 트랜지션이라는 그러한 어떠한 과도기적인 현상을 겪게 된다라고 얘기를 하고요. 특히 이제 관리자들의 경우에 이제 Center for Creative Leadership이라는 곳에서 1980년대부터 이제 관리자들을 팔로우업을 하면서 계속 연구를 해왔습니다. 근데 보니까 어떠한 관리자들은 계속 지속적으로 승진을 하는데 어떤 관리자 그룹들은 중간에서 이제 딱 스탑을 하고 더 이상 승진을 못하는 집단들이 있더라는 거죠. 그래서 그 집단들을 봤더니 대부분 업무에 대한 이해도가 낮아서가 아니라 관계 관리를 실패해서 보통 이러한 현상들이 나타나더라. 그래서 derailment라는 표현을 썼는데요. 거기서는 조금 더 직접적으로 뭐 being abrasive, aloof, arrogant, cold, insensitive to others 이런 매니저들이 보통 그러한 커리어 derailment를 겪더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저희의 대부분의 어떤 조직들은 승진 제도가 어떠한 개인의 업무의 성과에 대한 평가를 바탕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사실은 이런 부분들, 관리자의 어떤 관계를 관리하는 역량들, 이러한 부분들은 사실 평가 대상에서 조금 벗어나는 경우가 굉장히 많죠.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역량들을 고려하지 않고 관리자로 승진을 시켰을 경우 이 관리자들이 맨 처음 자기 직무를 딱 접하게 됐을 때 충격을 받거나 굉장히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많더라라는 것들을 알 수 있었고요. 그러면 관계를 관리하는 데 있어서 가장 기본적인 컴포넌트가 이제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어떤 감정들에 대한 것, 관계에서 생길 수 있는 갈등이나 감정들에 대한 것들인데요. 그래서 최근 이제 뭐 감성 지수, 뭐 사회 지능 뭐 이런 얘기들이 굉장히 많이 논의가 되어 있었는데 이런 이모셔널 인텔리전스나 소셜 인텔리전스를 일반적으로 학계에서는 어떤 감정을 일단 인식하고 감정이 왜 일어나는지 이해하고 그리고 이러한 감정과 관련된 정보를 사용할 수 있는 이러한 능력들을 ESI, Emotional and Social Intelligence라고 정의를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대부분 논란의 여지가 없지만 이제 중요한 논란의 여지가 있는 부분은 뒤에 부분 이게 퍼포먼스로 어느 정도 연결이 되어야 되는데 어떤 퍼포먼스를 내는 부분들을 우리가 ESI로 볼 것이냐에 따라서 조금 관점들을 달리하고 있고요. 첫 번째, 그래서 ESI를 보는 두 가지 시각이 크게 좀 갈리는데요. 메이어나 셀러보이 같은 이제 심리학자들은 EI, Emotional Intelligence라는 것을 IQ와 유사하게 어떤 사람들의 개인의 인지적인 능력이다라고 보는 그렇게 정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어떠한 능력들, 어떤 뭐 공포라든지 두려움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명확하게 구분해낼 수 있는 이런 능력들은 사실상 천성적으로 타고나거나 아니면 유년기에 부모로부터 이제 학습을 통해서 학습하게 되는 그래서 성인이 돼서는 조금 바꾸기 어려운 그러한 측면들을 좀 강조해서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반대로 좀 대립되는 그 관점은 바온과 뭐 그 일단의 학자들은 그것이 아니라 ESI를 역량으로 봐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관점이 굉장히 강하고요. 우리가 일상생활을 하면서 어떤 사람이 성숙해 나간다라고 표현하는 그런 일반적인 표현들이 사실은 이러한 어떠한 컴피턴스를 점점점 발전해 나가는 그러한 단계다라고 보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충분히 어떤 인지적인 능력에 국한되지 않고 우리가 점점 시간을 들여서 이제 노력을 하면 바뀌거나 개발할 수 있는 부분이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고요. 그런 측면에서 그 자기를 관리하는 자기 감정을 인식하고 자기를 관리하는 그러한 EI, Emotional Intelligence하고 다른 사람들의 감정을 이해하고 다른 사람들 간의 관계를 관리하는 Social Intelligence를 약간 구분해서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러한 ESI나 ESC, 그래서 저희 이 논문에서 저희는 이제 컴피턴스 쪽에 좀 더 초점을 맞춰서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그럼 이런 컴피턴스, 이모셔널 소셜 컴피턴스가 성과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를 과거 연구들은 일단 감정 노동이 수반되는 거의 대부분의 직무에서 ESI나 ESC가 굉장히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고요. 그런 점으로 봤을 때 이제 매니저의 역할은 대부분 대인관계와 관련돼 있기 때문에 저희가 ESI가 높으면 높을수록 좀 더 직무 성과가 뛰어날 것이다라고 짐작할 수 있는 부분이 있고요. 리더십과 관련돼서 직접적으로 연구한 그 학자들은 IQ보다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많은 영향을 미치고 있고, IQ라는 것은 어떤 내가 선택할 수 있는 직업의 밴드를 정한다면 일단 그 직장에 들어가서 그 직장 내에서 누가 더 빨리 승진하고 어떤 사람이 더 적응을 잘하고 생활을 더 잘할 수 있는지는 이모셔널 인텔리전스가 정하게 된다라고 하는 그런 연구들이 지배적이었습니다. 그래서 EI가 높은, ESC가 높은 그러한 관리자들은 대부분 변혁적 리더의 성격을 갖고 있다거나 팀의 성과 관리에 굉장히 뛰어난 모습을 보인다거나 관리에 대한 학습이 빠르다는 그러한 연구들이 있었습니다. 공공조직에서 ESI를 연구했던 논문들은요, 관리자뿐만이 아니라 일반 공무원들을 대상으로 한 연구들이 굉장히 많았는데요. 이 연구 대상들을 살펴보니까 ESI가 높은 직원들이 직무 수행 능력도 더 높고 PSM도 더 높고 잡 세티스팩션도 더 높고 이러한 긍정적인 측면들이 있었고, 반대로 번아웃이라든지 아니면은 뭔가 네글리전트 비헤이비어라든지 아니면 턴오버 인텐션이라든지 이런 부정적인 거에서도 다른 ESI가 낮은 직원들보다 훨씬 더 낮게 나타나는 그러한 긍정적인 효과가 있었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물론 이제 승진 같은 경우에도 훨씬 더 빨리 승진하는 그러한 경향들을 보였고요. 그래서 기존 연구들에서 이러한 성과에 좀 긍정적으로, 대체적으로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다라는 연구들이 있었는데 대부분 양적 연구에 좀 집중을 많이 했던 것 같습니다. 근데 제가 굳이 질적인 연구를 시도했던 이유는 그러니까 관리자들의 이제 처음에 ESC라는 것은 개발이 가능하다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실제로 개발이 가능한지 아니면 어떤 변화가 보이는지에 대한 기존 연구가 없었기 때문에 실제로 신임 관리자들이 역할 변화 과정에서 뭐 부정적인 감정을 겪게 되는지 그러한 것들을 ESC를 이용해서 어떻게 극복하는지 트랜지션 기간 동안 이러한 ESC를 정말로 개발해 나가는지 이런 것들을 한번 좀 더 심도 깊게 살펴보고 싶어서 질적인 연구를 시도하게 됐고요. 자료 수집은 한 주 정도 기간에서 이제 승진 후에 아직 기간이 1년이 안 된 31명의 매니저들이 있었고요. 그 가운데서 17명을 성별이나 어떤 지역을 안배해서 선발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이분들은 이제 원래 맡고 계셨던 직책이 회계 감사직이셨기 때문에 굉장히 프로페셔널 아이덴티티의 성격이 굉장히 강하신 분들이 관리직으로 승진한 경우였습니다. 그리고 2006년부터 2010년 동안 각각의 개별 참여자들과 5번에 걸쳐서 방구조화 인터뷰를 실시를 했고요. 질문 내용은 좀 굉장히 포괄적으로 조직 사회와 관련된 역할 학습이라든지 리더십 학습이라든지 그런 교육 프로그램에서의 만족도라든지 굉장히 다양한 이러한 질문들을 했고요. 데이터 분석은 이게 나중에 취업하고 보니까 한 5,000장이 넘더라고요, 트랜스크립트가. 그래서 그러한 자료를 가지고 스트라우스 앤 토빈이 제시한 근거 이론을 바탕으로 오픈 코딩과 포커스드 코딩을 실시를 하여서 분석을 하였습니다. 네, 그래서 결과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면요. 짐작은 했었지만 놀랍게도 이 관리자들은 이미 여기 이 직장에서 5년에서 10년 정도를 근무하셨던 분들임에도 불구하고 대부분 신입 직원들이 겪는 사회화 과정과 비슷한 과정을 또 다시 반복해서 겪더라는 걸 발견을 했고요. 그래서 첫 번째,
일단 자기 기존, 그러니까 회계 감사직으로서의 어떤 역할을 수행했던 그런 자기로부터 이제 분리시키는 어떤 그런 역할 출구의 과정을 맨 처음에 겪게 되고 그 다음에는 어떤 중간 과도기적인 그 단계로서 자기의 새로운 어떤 정체성이라든지 그럼 내가 더 잘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지 이런 정보를 적극적으로 좀 탐색하는 그러한 단계 그리고 마지막으로 자기의 새로운 어떤 직업 정체성을 확립하기 위해서 이제 노력하는 그러한 역할 진입 단계 이렇게 세 가지의 단계를 거쳐서 롤 트랜지션 과정이 이루어지고 있는 걸 볼 수 있었고요. 요 뒤에 이제 각각의 뭐 챌린지나 뭐 ESC의 역할, 전략, 결과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단계별로 조금 자세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첫 번째로 이제 역할 출구 단계에서는 대부분의 한 명을 제외한 17명 중에서 한 명을 제외한 모든 분들이 불안감, 중압감, 좌절감, 스트레스 이런 것들에 대해서 굉장히 강하게 어필을 해주셨고요. 이런 것들의 어떠한 중요한 이분들이 설명에 의하면 가장 중요한 이유는 이분들은 회계 감사직을 맡다 보니까 항상 숫자로 뭔가를 계산하고 보고서도 숫자로 작성하고 모든 게 팩트 중심이다가 그래서 이제 모든 것들이 블랙 앤 화이트인 거죠. 근데 관리자라는 역할은 굉장히 회색지대가 많더라라는 거죠. 그래서 민원인들이 막 불평을 하고 이랬을 때 이럴 때 내가 어떻게 대처해야 되는지 내규를 찾아봐도 나오지 않죠. 근데 이제 이분들은 왜 내규에 이러한 상황에 대해서 자세히 나와 있지 않느냐, 왜 가이드라인이 없느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굉장히 크게 좌절을 하고 심지어는 어떤 부분들에 대해서는 이제 이거는 좀 약간 일부러 그레이 에어리아를 만들어 놓은 것이 오히려 조직 정치에 좀 유리하게 돌아가기 위해서 일부러 이렇게 해놓은 것이 아니냐 이렇게 해석하시는 분들도 계셨습니다. 그래서 개별적인 어떤 인디비주얼 컨트리뷰터로서 자기가 수행했던 역할로부터 그러니까 그 시각에서 자기가 보던 조직과 관리자의 시각에서 보는 자기가 보는 조직의 모습 간에 갑자기 큰 괴리가 생기다 보니까 이제 그러한 어떤 진입 충격 같은 것들을 많이 경험을 하셨고요. 그래서 이 인터뷰는 이제 한 응답자의 경우에 그 첫 번째 인터뷰를 이분이 승진하신 지 2주일 만에 하게 됐는데요. 그때는 막 기분이 너무 좋으셨어요. 그래서 막 스티뮬레이팅, 익사이팅 막 몸을 가만히 못 두시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근데 6개월 뒤에 이분을 다시 뵀더니 엄청 처져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뭐 스트레스풀, 뉴 여기 이렇게 빨간 표시 되신 거 보시면은 이제 뉴 뭐 이것도 뉴고 이것도 뉴고 이것도 뉴고 뭐 스트레스 받고 이런 계속 반복적으로 나오는 단어들이 보이시잖아요. 그리고 extremely frustrating이라는 표현을 써가면서 굉장히 어렵다라는 그런 말씀들을 해주셨고요. 다른 분들도 이렇게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이러한 어떠한 현실에 대한 괴리감 이런 것들 때문에 심리적인 고충들을 많이 표현을 하셨습니다. 근데 이제 이러한 문제의 또 하나의 어떠한 결과로 대두되는 것들이 뭐냐면 이분들이 이렇게 부정적인 감정을 겪게 되면 이거에 대한 어떤 해석을 할 수 있어야 되는데 이제 너무 감정적으로 스트레스를 받다 보니까 내가 왜 이런 경험을 하고 있는지를 정확히 해석을 못하는 현상들이 발생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귀인을 굉장히 귀인을 제대로 하는 것을 어려워하는 그러한 현상들을 볼 수 있었는데요. 대표적으로 이분들이 보이는 귀인 패턴은 첫 번째는 외부 귀인입니다. 그래서 내가 잘못한 게 아니라 정말로 나한테 이상한 아이들을 배정을 해줬어. 얘네들은 내가 못할 줄 알았는데 정말 내 부하 직원이 못해서 이런 일이 생겼다라고 귀인을 하거나 또는 반대로 자기의 역량에 대해서 굉장히 회의를 가지고 어려워하는 이제 나는 조금 내 역량이 이거보다는 나은 줄 알았는데 너무 내가 못하는구나 이렇게 실망을 하시는 분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장님이 장님을 이끄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든다라는 표현을 쓰셨는데 네, 그런 이제 답답함을 토로하시는 분들이 많았다라는 거죠.
그래서 사실은 이 두 가지가 둘 다 정확한 귀인은 아님에도 불구하고 이제 감정적인 부분들이 컨트롤이 되지 않고 어떠한 이거에 대한 해석할 수 있는 제대로 된 정보가 주어지지 않다 보니까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이런 귀인의 패턴이 나타나는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근데 이렇게 부정적인 감정을 경험하고 어떤 심리적인 충격을 받는 것이 이제 반드시 나쁘지만은 않구나라는 것들을 시간이 지나면서 인터뷰를 계속 진행하면서 조금 더 알게 되었는데요. 그러니까 부정적인 경험을 한 분들은 물론 굉장히 스트레스를 받으셨지만 동시에 부정적인 경험을 함으로써 어떤 자기의 역할이나 자기 정체성에 대한 새로운 고민을 하게 되고 내가 앞으로 무엇을 해야 될 것인가에 대한 이제 적극적인 탐색들이 시작되는 계기가 되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거는 하나의 신뢰인데 이제 자기 주변에 있는 어떤 사회적 환경에 대해서 좀 더 적극적으로 인식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분 같은 경우에는 자기 부하 직원이 와서 비코가 뭐냐고 문의를 했는데 이제 이게 이 조직에서 쓰는 어떤 독특한 약어인가 봐요. 근데 본인도 모르셨던 거예요. 그래서 잘 모르니까 그냥 모른다고 얘기하긴 못해서 그냥 네 카드 보면 나올 거야 라는 식으로 이렇게 그냥 넘어갔다라는 거죠. 근데 그 뒤로 이 부하 직원이 거의 말을 안 하더랍니다. 근데 나중에 보니까 이 부하 직원이 나중에서야 그때 했던 말이 굉장히 큰 상처가 됐고 내가 되게 바보같이 느껴졌다라는 말씀을 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사과를 하고 이분이 이제 나중에 어떤 표현을 쓰셨냐면 그 모먼트가 자기한테는 어떤 아하 모먼트가 됐다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이렇게 작은 이슈가 자기 부하 직원에게 이렇게 큰 영향을 미칠 줄 몰랐다라는 그런 말씀을 하셨고요. 이것도 유사하게 이제 어떤 부하 직원이 와서 우리 팀 전체가 널 너무 싫어해라는 얘기를 해서 이제 이 매니저분이 굉장히 충격을 받으셨는데 이제 그것이 굉장히 큰 터닝 포인트가 되었다라는 말씀을 해주셨고요. 그래서 이제 이 과도기 과정에서 이러한 어떠한 주변에 있는 사회적인 어떤 환경, 내가 일하는 환경이 더 이상 과거에 내가 오디팅만 잘하면, 감사만 잘하면 되던 환경이 아니구나 라는 것들을 인지하고 관계의 중요성을 인식하게 되면서 조금 더 자기가 가지고 있던 부정적인 감정으로부터 조금 더 객관적으로 떨어져서 자신을 객관적으로 평가할 수 있는 그러한 계기들이 되었고요. 그래서 이제 조금 후반부로 지나가면서 많은 분들이 과거를 내가 돌아다 보니까 그때는 굉장히 제가 인텐스한 사람이었고 굉장히 같이 일하기 어려운 보스였고 마이크로 매니저였다라고 말씀해 주신 분들이 굉장히 많았어요. 근데 지금은 자기는 조금 더 본인이 빅픽처를 볼 수 있고 좀 더 매크로하게 팀을 운영하고 있다라는 말씀들을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이제 마지막 단계로 이제 역할 진입의 단계인데요. 이런 역할 진입의 단계로 들어가게 되면서 그 대부분의 관리자들이 자기의 감정을 좀 더 긍정적으로 관리를 할 수 있는 전략들을 하나둘씩 개발을 할 수 있는 그런 모습들을 볼 수 있었고요. 대표적인 패턴들이 프레이밍 또는 상황 인정 아니면 분리 뭐 이런 패턴들이 나타났습니다. 그러니까 자신의 부정적인 감정, 자기가 과거에는 굉장히 부정적으로 해석했던 어떤 조직 내에서의 일들에 대해서 좀 더 긍정적으로 보고 또는 나도 사람이기 때문에 실수할 수 있다라는 걸 인정하지만 대신 내가 이러한 부분들에 대해서 어떻게 고쳐야겠다라는 어떤 액션 부분으로 넘어가는 그런 식으로 이제 감정 관리를 하는 그러한 모습들이 보였고요. 재밌는 것은 이렇게 자기의 어떤 감정에 대한 관리가 이루어져야만 그 다음에 관계 관리를 적극적으로 할 수 있는 그러한 패턴들을 보였다는 것이 좀 재밌는 그 연구 결과 중에 하나였는데요. 그래서 이제 자신의 감정, 부정적인 감정에 대해서 잘 다루실 수 있게 된 다음에 이러한 팀의 동기부여라든지 자기 부하 직원들을 다독인다든지 이러한 부분들이 강하게 나타나는 것을 볼 수 있었고요. 마지막 인터뷰를 할 때 이 나타났던 대부분 매니저분들이 공감이 가장 중요하다라고 대부분 말씀을 해주셨어요.
근데 동시에 이 부분이 가장 어렵다라는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왜냐하면 이 부분은 매니저로서의 역할은 단순히 공감해주고 굿 리스너가 되는 것뿐만이 아니라 뭔가 적극적인 대응이 있어야 되는데 사실상 조직에서는 많은 룰이 있고 그 제약점이 있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들에 대해서 사실 어떻게 대응을 하는 것이 적절한 것인지에 대한 고민들을 아직도 갖고 있다라고 응답해 주신 분들이 많았고요. 그래서 그러한 부분들, 이제 관계 관리에 대한 부분들이 어떤 측면에서는 자기 팀의 성과를 관리하는 가장 핵심적인 부분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연구 결과들을 정리해서 좀 몇 가지 시사점을 말씀을 드리자면 관리자들도 역시 신입 직원들과 마찬가지로 유사한 그러한 어떠한 사회화 과정을 겪는다라는 게 좀 재미있었고요. 그리고 이분들에게도 굉장히 격렬한 감정적인 변화가 수반되기 때문에 이에 대한 조직적인 관심이 좀 필요하겠다. 그리고 학문적으로 봤을 때는 자기 자신을 관리하는 이모셔널 인텔리전스가 이제 소셜 인텔리전스, 관계나 다른 사람의 감정을 이해하는 이러한 부분들보다 먼저 선행되어야 된다라는 부분이죠. 근데 동시에 자기가 자기를 객관적으로 보기 위해서는 주변의 사람들로부터 어떤 소셜 어웨어니스를 바탕으로 한 어떤 사회적인 정보, 사회적인 지식을 적극적으로 흡수를 해야만 셀프 어세스먼트가 가능하다라는 것은 좀 학문적으로 의미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ESC가 상대적으로 심리학자들의 입장에서는 ESC는 사실 ESI의 어떤 발현된 형태다라는 것들이 많았는데요. 우리가 조직을 관리하는 입장에서 봤을 때는 ESC를 ESI와 구분해서 학습과 개발이 가능한 영역으로 지정을 하고 그러한 부분들에 대해서 어떻게 조직적인 차원에서 도와줄 것인지를 모색할 수 있는 어떠한 하나의 계기가 되는 연구였다는 점에서는 좀 긍정적인 시사점이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고요. 특히 이 연구에서 이제 역할 모델이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을 알 수 있었는데요. 역할 모델과 어떤 상호작용을 하느냐에 따라서 ESC를 빨리 개발할 수 있는 그러한 어떠한 현상들을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감정이라는 것이 이제 대부분의 우리가 퍼블릭 매니지먼트라든지 아니면 일반적으로 제너럴 매니지먼트 영역에서는 이성보다는 조금 다소 덜 중요한 어떠한 그러한 영역으로 치부가 되어 왔는데 감정이라는 것 역시 사회화에 굉장히 중요한 어떠한 산물이고 어떤 그 조직 구성원들이 어떤 경험을 통해서 얻어가는 축적할 수 있는 어떤 학습이라든지 사회적 지식을 획득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어떤 결정적인 트리거가 감정이 되지 않는가라는 그러한 것들을 살펴볼 수 있었습니다. 또한 관계의 이제 근본적인 구성 요소라는 말씀을 계속 드렸었는데요. 그 과정에서 관계를 관리하는 어떠한 대상이자 동시에 관계를 관리할 수 있는 좋은 도구로 이러한 감정들이 사용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럼 마지막으로는 공공 조직에서 어떤 시사점을 살펴보면 이제 과거 엘도라는 연구자의 연구에 의하면 공공 서비스 만족도나 대응 만족도 이런 것들을 이제 제공을 하는 과정에서 공무원들이 시민에게 보여주는 미세한 그러한 어떤 제스처라든지 태도라든지 이러한 것들, 감정의 표현 이런 것들이 굉장히 큰 만족도에 큰 영향을 준다라는 연구가 있었는데요. 그런 측면에 있어서는 공공 영역에서 정책이 특히 이제 공공 서비스와 관련된 프로그램들이 집행되고 그것이 성공적으로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이런 부분에 대한 어떤 적극적인 고려나 훈련이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근데 이 연구는 시간이 좀 많이 오버돼서 간단히 말씀드리자면 아무래도 질적인 연구이다 보니까 일반화 가능성에 조금 문제가 있을 수 있다라는 점, 특히 중간에 이제 분원이 하나가 더 생기는 그런 일이 발생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일반화 가능성이 조금 떨어지지 않나라는 한계점이 있고요. 앞으로 다양한 조직 상황에서 이러한 부분들을 연구를 수행을 하게 되면 좀 더 심도 깊은 ESC가 어떤 식으로 개발이 되는지 이런 부분들에 대한
좀 더 나은 지식을 얻을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마지막으로 한국 정부의 상황에서 이러한 부분들을 봤을 때 이제 최근 뭐 저희 사회에서 갑질이라든지 아니면 세대 간 문화 차이 이러한 부분들 때문에 관리자들이 굉장히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말씀 많이 하시고요. 또한 시민 참여나 이러한 부분들 공공 서비스 영역이 확대되면서 이런 대외적인 역할들이 계속 증가하고 있는데 그러한 측면에서 이제 공무원 조직의 어떤 성과라든지 정책 성과에 이러한 감성 또는 ESC의 영역들이 포함되어서 좀 더 나은 성과를 산출할 수 있도록 어떤 이러한 부분에 대한 고려가 좀 필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끝까지 들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제 발표는 여기에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시간 제약이 있는데 내용은 충분히 전달하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김태희 교수님. 네, 안녕하세요. 서울과학기술대학교 행정학과 김태희입니다. 제가 지금 발표하는 이 페이퍼는 그 American Review for Public Administration 맞죠? 알파의 작년도 겨울에 실린 페이퍼입니다. 그래서 선생님께서 그 출판된 페이퍼 발표를 부탁하셔갖고 네, 저희가 이제 요 다음 페이퍼를 또 작업을 하고 있는 중이어서 이 페이퍼에 대한 그 피드백을 해주시면 그것 또한 저에게 너무 도움이 될 것 같아서요. 이름 보시다시피 제가 하와이 대학에 있을 때 같이 일했던 동료 교수님인 몰건 조한슨이란 교수랑 이 아이디어를 마련했었고요. 링주라는 그 휴스턴 대학에 있는 교수가 그 정치 경제학 이런 쪽에 조금 밝은 친구여서 이렇게 방법론상으로 저희가 좀 도움을 받았던 페이퍼였고요. 저희가 이 페이퍼를 시작한 동기는 앞서 그 발표하셨던 오영민 교수님 페이퍼와 좀 많이 유사한 점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성과 관리와 이런 성과 측정에 대한 관심도가 높아진 건 사실인데 그 성과를 관리했을 때 긍정적인 효과가 있다라는 것을 경험적으로 입증하고자 하는 그런 연구들은 많았는데 실질적으로 성과 관리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을 놓치지 않았는가라는 그러한 의문점이 그동안 이제 요즘 2017년도 정도부터 제시되었던 것이 바로 그러면 실질적으로 성과 관리를 한다라는 일련의 조직들이 정말 성과 측정을 통해서 마련된 성과 정보를 일련의 의사결정에 활용함으로써 성과 제고를 도모했는가에 대한 과연 증거가 있는지 여부에 대해서는 우리가 좀 의문점이 있다라는 것에서 연구를 시작하게 되었고요. 이와 관련해서 기존의 선행 연구들을 보면 성과 측정이라던가 성과 관리를 했을 때 어떤 효과가 있었는가 혹은 성과 측정이라는 거를 이제 도입을 할 때 과연 그거를 야기한 조직 차원에서 혹은 개별 매니저들의 그런 행태 차원에서의 선행 변인이 무엇이었는가에 대한 연구는 많은 반면에 정말 실질적으로 관리자가 성과 정보를 이제 의사결정 상황에서 활용하게 할 때 어떠한 요인들이 갖춰져야 그런 일들이 일어나는가 그리고 혹시 만약에 성과 정보를 효과적으로 활용한다라고 할 때 어떤 결과가 있었는가에 대한 그러한 경험적 연구라던가 일종의 질적 연구가 아직 부족한 상황이긴 합니다. 근데 원래 이제 닥터 펜데이 교수라던가 크롤과 같은 이제 유럽 학자들이 최근에 진행한 연구들은 이 관리자가 성과 정보를 이용하게 하는 그 개별 관리자의 행태적 측면이 어떤 것인가에 많이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예를 들면 뭐 공공봉사 동기가 높은 관리자일수록 성과 정보를 많이 활용한다던가 그러한 연구 결과들이 그런 거를 입증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래서 저희 연구는 이제 그 선행 연구를 확장하는 측면에서 과연 그러면 단순히 일반적인 의사결정이라고 하나로 뭉뚱그리지 않고 개별적인 의사결정 과정을 하나씩 개별적으로 고려했을 때 각각의 의사결정 과정에 있어서의 성과 정보를 활용한다라고 하면 관리자가 과연 어떠한 요인들이 선행 요인이 되었는가를 저희가 좀 경험적으로 입증하고자 하였고요.
그거를 입증하는 측면에서 또 하나의 이제 저희 연구의 컨트리뷰션이라고 한다라고 하면 과연 이 섹터별 차이가 그러한 그 관리자의 성과 정보 활용에 있어서 어떤 차이를 가져왔는가 그런 부분을 고려했다라는 점이 기존 연구와의 차이점이라고 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방금 말씀드린 바와 같이 성과 관리라는 거를 저희가 정의를 할 때 단순히 성과를 측정하고 그거를 리포트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전략적 기획 과정과 성과 측정을 통해서 마련된 일련의 성과 정보를 효과적으로 의사결정에 활용할 때 이 성과 관리라는 이 시스템의 혜택이 발현될 수 있다라는 점에 대해서는 모두가 합의되어 있는 상황인 바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존의 이제 일련의 그 성과 관리 관행들을 살펴보면 실질적으로 의사결정 상황에서 성과 정보를 활용하는 경우가 많지 않았다라는 것이 실무진들의 관측이었던 것 같습니다. 제가 최근에도 서울시 공무원 선생님들하고 이제 얘기를 할 기회가 있었는데요. 아마도 오영민 교수님 아까 그 교수님 말씀하신 연구 결과와 연결되는 과정인 것 같은데 예를 들면 저희 나라의 경우에는 성과 결과를 갖고 랭킹을 매겨서 지자체별로 순위를 보여주잖아요. 그렇다 보니까 이 지자체에서 낮은 순위로 표시되는 성과 영역에 있어서는 지자체 단체장이 관심을 더 가질 수밖에 없게 되는 유인책이 되더라고요. 근데 저희가 말하는 성과 정보라는 거는 이렇게 비교 랭킹에 대한 정보뿐만 아니라 실질적으로 그 성과를 내게 한 예산 상황이라던가 이 스태프들의 캐패시티가 어떤 거였는지 그리고 아웃풋이 뭐였는지 아웃컴이 무엇이었는지 그거에 대한 게 실질적인 성과 정보인데 그런 정보를 효과적으로 활용하는 사례가 많지 않았다라는 것이 실무진의 옵저베이션이었기 때문에 저희가 이 연구를 조금 더 진행하고자 하게 된 계기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뭐에 더 관심을 갖게 되었냐면 그러면 이런 퍼포먼스 인포메이션이 있다라고 할 때 그냥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목적 이시 특정한 의사 결정 과정에 활용하는지 여부를 저희가 파악하기 위해서 저희가 관심을 가졌던 부분은 바로 그 purposeful한 그러니까 목적을 갖고 퍼포먼스 인포메이션을 이용하는 PPI 유즈에 관심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이제 이 PPI 유즈를 설명함에 있어서 어떠한 변인들이 차이를 가져오는가라고 했을 때 저희가 생각했을 때 가장 많은 차이점은 아마도 이 섹터별 차이가 되지 않았을까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예를 들면 저희가 민간 분야의 경우에는 워낙 그 profit maximization이 가장 너무 스트롱한 인센티브다 보니까 시장 점유율을 높이거나 마켓시를 어떤 식으로 높이기 위해서 해야 될 일을 규명하기 위해서라도 각 제품이라던가 그런 서비스에 대한 성과 정보를 빨리 찾아서 이용할 수밖에 없는 유인책이 있는 반면에 이제 그 공공 영역과 저희 요즘 관심이 많이 높아지고 있는 비영리 조직의 경우에는 그거에 관련된 유인책이 비교적 적을 뿐만 아니라 이 사회적 형평성 여러 가지 밸류 이슈 때문에도 목표가 또 명확하지 않다라는 점 그리고 이제 그 공공 부문의 관리자의 경우에 성과 정보를 손에 쥐고 있어도 그 성과 정보를 활용해서 의사결정을 내릴 때 민간 영역 관리자에 비해서는 자유재량이라고 표현해야 되겠죠. 그 융통성이 제약될 수밖에 없다라는 점. 예를 들면 공무원의 성과가 너무 저조하다고 해서 해당 공무원을 민간 영역에서처럼 바로 이렇게 디스미스 할 수 있는 그런 그 의사결정상의 플렉시빌리티가 낮잖아요. 그런 부분이 그 하나의 이슈였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공공영역의 경우에는 책무성이라는 이슈도 있고 법으로 이제 반드시 일정 성과를 측정해서 리포트를 해야 된다라는 게 맨데이트 되어 있기 때문에 또 성과 정보를 만들어서 리포트를 해야 된다라는 거는 또 타 영역에 비해서 높고요. 그리고 이제 비영리 조직의 경우에도 이제 앞으로 자기 조직에 도네이션을 한 잠재적인 펀더를 고려할 때도 이 성과 정보를 적극적으로 쉐어해야 될 인센티브가 있고요. 그리고 펀더가 돈을 줄 때도 일정의 그 성과 지표상의 그러한 그 리퀘어먼트가 있기 때문에 그거를 충족시키기 위해서라도 사용을 해야 되는 또 인센티브가 있고 이런 식의 이 분야별 차이가 이러한 성과 정보의 활용에 있어서 차이를 가져오지 않을까.
그래서 저희가 첫 번째 가설을 세운 부분은 바로 이 성과 정보를 활용함에 있어서 섹터 간 차이가 있을 것이다 라는 점을 고려한 거였고요. 두 번째로 가서는 그런 섹터 이런 조직 환경을 떠나서 관리자가 갖고 있는 이제 행태상의 차이가 어떠한 그 성과 정보 활용에 있어서 차이를 가져올까를 논의를 하게 되었고요. 단순히 이 관리자가 갖고 있는 일련의 모티베이션 측면 말고요. 이 관리자가 정보를 바라보고 자신의 역량에 대해서 바라보는 시각의 차이가 어떠한 이 성과 정보 활용에 있어서의 차이를 가져오지 않을까라고 판단하에 이제 기존의 그런 선행 연구에 기반을 둬서 저희가 몇 가지 변수들을 고려했습니다. 첫 번째는 perceived self-efficacy인데요. 이거는 그냥 단순히 자신의 그러한 역량성을 바라보기보다는 두 가지 측면에서 바라봤습니다. 제가 만약에 이 성과 정보를 활용해서 성과를 잘 관리할 경우 이게 좀 더 긍정적인 성과 아웃컴을 가져올 거다라는 믿음, 그리고 그러한 성과를 가져왔을 때 이 성과 자체가 지역사회 혹은 자기가 그 서브하는 클라이언트 혹은 퍼블릭의 웰빙에 긍정적인 영향을 가져올 것이다 라는 이 두 가지 믿음이 컴바인된 그러한 개념으로서의 perceived self-efficacy를 고려했고요. 매니저가 생각했을 때 자기가 이 성과 정보를 활용해서 좋은 결과를 낼 수 있다라는 믿음과 그 결과가 긍정적으로 자신이 서브하는 그러한 그 커뮤니티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라는 그러한 그 믿음이 존재하면 당연히 더 적극적으로 성과 정보를 활용하게 되지 않을까 하여 저희가 가설 3은 그런 개념에서 세워진 가설이고요. 그리고 이제 가설 4는 외부 환경에 대한 변화에 얼마나 관리자가 면밀하게 반응을 하는지, 예를 들면 외부에서 어떠한 정책상의 개혁이 일어나던가 아니면 시장에서의 변화가 있다라던가 클라이언트들이 갖고 있는 니즈의 변화가 있을 때 그러한 외부 변화에서 오는 일련의 피드백을 얼마나 적극적으로 받아들이고 활용하려고 하는가, 그런 거에 대한 그 태도 자체도 당연히 성과 정보 활용에 있어서 변화를 가져오지 않을까 해서 저희가 네 번째 가설은 바로 이러한 이 피드백을 얼마나 적극적으로 수용할 수 있는 의지가 있는지 여부가 성과 정보의 인텐션에도 영향을 미치지 않을까라는 가설을 세웠고요. 그와 이제 같은 맥락에서 이 각 조직들이 처해 있는 이러한 외부 환경에서의 변화에도 얼마나 민감하게 반응하는가, 관리자가 얼마나 그 외부 이해관계자들의 니즈 변화에 얼마나 민감하게 반응하는가 여부 또한 성과 정보 활용에 영향을 미칠 거라는 판단하에 저희가 이제 가설 5번째는 그 매니저가 얼마나 외부 환경에 센시티브한가를 한번 바라봤고요.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저희가 가장 관심을 가졌던 변수이기도 한데요. 이게 관리자가 혼자 관리를 하는 것이 아니고 보통 이러한 성과 정보는 프론트라인 인플로이들이 측정해서 위로 전달되는 정보들이 많기 때문에 일련의 의사결정 상황에서 이 내부 관계자들의 그러한 인풋을 얼마나 매니저가 받아들이는가 여부도 너무 중요할 것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인플로이 인풋을 얼마나 밸류하는지 여부를 또 하나의 주요 변수로 저희가 고려를 했습니다. 이 연구가 저희 입장에서 되게 유의미하고 재밌다라고 생각을 했던 이유는 저희가 그 미국에서의 그 하스피럴 시스템에 관련된 데이터를 사용했기 때문인데요. 미국의 하스피럴은 3가지 다른 영역들이 자유롭게 운영할 수 있도록 분권화가 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공공조직이 운영하는 병원이 있고 넌프로핏이 운영하는 병원이 있고 프라이빗 섹터가 운영하는 3가지 이 섹터별 병원이 존재하고 공통적으로 다 퍼블릭 메디컬 헬스 서비스를 제공한다는 점에서 서비스 영역이 동일하나 섹터만 다르다라는 그러한 한 가지 중요한 이 비교의 측면에 있어서 용이한 그런 환경을 제시하고 있고요. 또 다른 하나는 여기 지금 여러 가지 법안이 지금 제시되어 있는데 제시되어 있는 이 법안 때문에 각각의 병원들은 자신들의 성과 정보를 측정해서 공유를 하게 되어 있다는 점이 또 특징입니다. 그래서 그 성과 정보라고 하면 과연 서비스를 전달하면서 얼마나 효율적으로 전달했는가, 그리고 케어가 얼마나 퀄리티가 좋았는지, 그리고 일반적인 페이션의 아웃컴이 얼마나 좋았는지 이 3가지 측면에 관련된 성과 정보를 이 오픈이 공개하게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일반 커스터머는 그럼 각각의 병원들이 갖고 있는 성과 정보를 보고 이
병원을 셀렉트해서 찾아갈 수 있도록 일단 시스템은 마련되어 있다라는 점에서 되게 유의미한 그런 엠피리컬 환경을 제공했다라고 저희는 판단을 했고요. 그래서 이러한 그 병원에 있는 그냥 일반 매니저가 아니라 원래 기존에 이제 이런 퍼포먼스 인포메이션 유즈 관련 연구들을 보면 일반 매니저들을 대상으로 한 서베이가 많은데요. 이제 저희는 CEO, 탑 리더십을 대상으로 서베이를 진행했고요. 실질적으로 존재하는 그 하스피럴은 아마 6천 몇백 개가 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 중에 이제 한 1,000명에 가까운 탑 리더십에 대한 서베이를 저희가 진행했고 그 데이터를 사용했고요. 저희가 이제 연구 결과를 보여드리겠지만 이제 컨트롤도 몇 가지가 좀 재미있는 사항이 있습니다. 그 관리자의 테뉴어가 얼마나 오래됐는지 이 관리자의 테뉴어가 되게 중요했던 이유는요. 뭐 바로 임명된 관리자일 수도 있고 오래 일하는 관리자일 수 있기 때문에 중요한 통제 변수가 되었다고 생각했고요. 저희가 또한 이 관리자의 교육 학위도 봤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비즈니스 학위를 받은 CEO가 있는 경우가 있고 메디컬 디그리가 있는 CEO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통제로 넣고 젠더, 레이스 그리고 이제 병원 사이즈가 크면 클수록 당연히 성과를 측정하고 활용할 수 있는 환경이 좀 더 비교적 잘 마련되어 있을 거라 생각했기 때문에 하나 넣었고요. 그리고 저희가 그 앞서 그 보여드렸던 가설 중에 외부 환경에 대해서 얼마나 센시티브한가를 되게 중요하다고 바라봤잖아요. 그런 맥락에서 이 병원이 위치한 지역 사회 주민들의 특징에 관련된 변수를 통제로 넣었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보면 액티브하다라는 거는 지역 사회 주민들이 이 병원의 일련의 성과라던가 지역 사회 일에 얼마나 액티브하게 인볼브하고 있는지 여부, 그리고 이제 제너러시티는 그 지역 사회 주민들이 이 병원의 운영이라던가 기타 다른 이 사회에 도움이 되는 활동에 얼마나 많은 도네이션 활동을 활발하게 하고 있는지 여부, 그리고 이제 이 지역 사회의 인컴 레벨 이렇게 세 가지 측면에서 저희가 다 통제를 했고요. 그러면 이제 그 각각의 구체적인 의사결정 상황에 있어서 성과 정보를 얼마나 의미 이씨, 의도 이씨 사용했는지를 측정하기 위해서 저희가 이제 저희의 메인 디펜던 밸리어블을 측정하기 위해서 사용한 설문 항목은 다음과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바라봤던 일련의 의사결정 그런 그 세부 내용은요. 그러니까 인사 관련 의사결정, 그다음에 전략적 의사결정을 할 때 매일매일의 매니지먼트 관련한 의사결정, 그리고 이제 그 내부 스테이크홀더에 대해서 어드보케이트하는 그런 과정, 그리고 리소스 어로케이트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이제 각각의 세부적인 그러한 의사결정 영역에서 얼만큼 더 이러한 성과 정보를 활용했는가 여부를 물어봤고요. 지금 여기 보여드리는 이제 각각의 독립 변수들의 내용은 그냥 저희가 그 이그젠플 설베이 아이템을 보여드리는 거니까 이 부분은 저희가 그냥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결과를 보시면요, 일단 그 섹터별 차이를 일단 어떤 변수가 더 많이 프리딕트리 하는지를 보여드리기 전에 각 의사 결정 영역별로 성과 정보를 활용하는지를 물어봤을 때 이게 과연 섹터별로 얼마나 차이가 나는지를 보여드리는 거고요. 이게 지금 제가 어제 만든 파워포인트는 이렇게 생기지는 않았는데 그 파일이 문제가 생겨갖고요. 제가 지금 이 저널을 캡처한 이미지라 좀 보기 힘드실 것 같은데 이 숫자 옆에 이렇게 작은 레터가 보이시면 그게 유의미하게 차이가 나는 걸 보여주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면 일단 예를 들어서 펄스넬을 보면 기타 non-profit이라던가 프라이빗에 비해서 퍼블릭 섹터의 활용도가 상대적으로 낮고 유의미하다라는 걸 보실 수 있을 거예요. 그리고 좀 이제 예상이 되는 부분이시죠. 네, 그리고 또 다른 거를 봤을 때 데이 투 데이, 그러니까 매일 일상의 그러한 의사결정을 할 때 성과 정보를 얼마나 활용하는지를 봤을 때는 역시나 프라이빗 섹터가 가장 높고요. 그 차이가 되게 유의미하다라는 게 나왔고요. 그리고 애드보케이시라는 거는 이제 내가 상대하는 스테이크홀더에 대해서 우리 조직의 미션이 왜 중요한지를 계속 설득하는 과정이잖아요. 그렇다 보니까 당연히 예상하시다시피 non-profit 영역의 경우에 가장 stood out 되게 보이는 점이 보이실 거고요. 그리고 이제 그 resource allocate 할 때 성과 정보를 활용을 얼마나 하는가를 봤을 때 저희는 이 부분이 되게 interesting하다 생각했는데 기타 다른 두 영역에 비해 퍼블릭 섹터가 좀 낮고 유의미하다라는 것을 보실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거에 대해서 그러면 과연 앞서 말씀드렸던 변수가 얼마나 차이를 가져오는가를 봤을 때요. 설명을 아직 안 드린 부분인데 제일 오른쪽의 마지막 칼럼은 이 각각의 디시전 에어리아를 하나로 묶어서 인덱스 베리어블을 만든 거거든요. 이게 이제 기존의 모든 대부분의 선행 연구들은 이러한 일반적인 의사결정 상황에서의 성과 정보 활용을 봐서 저희도 같은 맥락에서 이제 하나로 묶은 인덱스 베리어블을 넣은 거고요. 보시면 펄스넬의 경우에는 이렇게 뭐 유의미하게 나타난다라는 게 별로 없는데 예를 들면 프라이빗 섹터의 경우에 타 영역에 비해 퍼스널 디시전의 퍼포먼스 인포메이션을 더 많이 사용한다라는 점, 그리고 이제 각 영역별로 상관없이 관리자가 얼마나 그 셀프 이피커시가 높은지 여부, 그리고 피드백을 얼마나 더 확실하게 활용하려고 하는지 여부, 이러한 요인들이 영역과 상관없이 이렇게 컨스턴트하게 이렇게 꾸준히 중요한 요인으로 나타났다라는 것을 보실 수 있고요. 근데 이 결과만으로는 의사 결정 영역별로 이 성과 정보 활용 여부에 대한 내용이기 때문에 이게 그러면 섹터와 결합됐을 때는 어떤 결과를 가져올지는 아직 충분히 제시를 하고 있지 못하다라고 저희가 판단을 해서 그 다음 테이블에 나와 있는 내용은 그 의사 결정 영역과 섹터 변수를 저희가 인터액션 텀을 만들어서 다시 리그레션을 돌린 결과고요. 그 많은 의사결정 영역 중에 두 가지만 나와 있는 이유는 두 가지를 제외한 나머지 영역은 유의미하지 않은 결과를 나왔고요. 이 두 가지 영역에 있어서만 섹터가 또 섹터와 이 의사결정 영역이 합쳐졌을 때의 의미를 보여줄 수 있는 연구 결과여서 한 번 더 이렇게 보여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이 전체적인 연구 결과를 저희가 통합해서 여러분들께 전달드리자면 이 목적을 갖고 특정 의사결정의 성과 정보를 활용함에 있어서 완벽하게 설명이 되지는 않지만 섹터 간의 차이가 있다라는 점, 그리고 특히나 그 섹터 차이가 되게 분명하게 드러날 수밖에 없는 그러한 영역에서 가장 그 차이가 많이 발견되더라라는 점이었습니다. 예를 들면 펄스넬의 경우에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기타 넌프라핏이라든가 프라이빗 영역에 비해서 퍼블릭 섹터의 경우에 그 사용도가 좀 저조한 것이 나타났는데 저희가 그 시빌 서비스 룰상으로도 저희가 만약에 그 성과가 낮은 공무원에 대해서 바로 이렇게 의사결정을 내리기에는 그 의사결정상의 그 제한을 거는 일련의 법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타 영역에 비해서 그 정보의 활용도가 낮을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들을 했고요. 그리고 이제 서비스 이피션시라든가 데이투데이 오퍼레이션의 경우에는 당연히 프라이빗 섹터에서 가장 높게 나타나는데 그럼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이제 마켓 폴스가 더 많은 영향을 미치는 영역이기 때문에 그러한 차이를 가져왔다라고 느껴졌고요. 그리고 이제 관리자의 비헤이비어 측면에서는 앞서 말씀드린 대로 셀프 이피커시와 피드백에 대한 리셉티비티, 그리고 인플로이 인풋을 얼마나 중요시 여기는지 여부가 성과 정보를 더 활용하게 만드는 그러한 선행 변인으로 제시된 바, 그러면 실무에서는 이 관리자가 이 성과 정보를 더 성과 정보의 효율성에 대해서 인지하게끔 교육을 시켜야 된다는 점과 의사결정 과정에서 이러한 인플로이들의 그런 그 인풋을 받아들일 수 있는 일련의 그 장치가 마련되어 있어야 된다라는 것들이 이 연구 결과가 저희에게 주는 그런 레슨이라고 생각이 들었고요. 근데 이제 좀 저희 연구의 한계점이라고 하면 이러한 섹터 연구에 있어서 정치적인 요소들도 또한 섹터 간의 차이를 가져오는 그러한 중요 변인일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거를 고려하지 못했다는 점, 그리고 저희가 이게 하스피럴에 대한 연구이다 보니 공공보건에 대한 영역에 있어서의 논의는 될 수 있지만 기타 다른 정책 영역에 있어서의 논의는 또 다른 얘기가 나올 수 있기 때문에 그거는 앞으로의 그런 연구 그 방향이 돼야 된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여기 토론은 없는 모양이죠? 예, 지금 제가 시간이 다 됐어요. 시간이 이제 거의 다 됐는데 제가 플로어에 지금 진작에 지금 선생님이 계속 계셔서 저기 대표로
선생님께 오늘 세 분이 발표하시는 보고 아니 나도 잘 몰라. 아니 이 내용이 아니라 어떤 느낌이 드셨는지 뭐 연구를 잘 하고 있다고 생각하시는지 아니면 뭔가 엉뚱한 방향으로 너무 애를 쓰는데 방향이 좀 틀렸다고 생각하시는지 그건 어떤 아니 느낌이 진짜 전공이 아니라 잘 모른다. 그 어떻게 또 발표만 있고 토론이 없어? 토론을 있으시나? 왜냐면 아니 지금 이제 원래 상호 토론을 하고 뭐 가볍게 캐주얼하게 이야기를 나눌 목적으로 이제 했는데 시간을 많이 쓰고 아, 그럼 이쯤 이상해가지고. 네. 그러면은 특별한 코멘트 없으시면은 제가 그냥 공동 그 뭐 그냥 마무리하기는 좀 그렇고 공동 질문으로 지금 세 분 발표가 모두 이제 관리자로서의 역할 그리고 기본 전제가 어떤 성과를 높이는 데 있어서 관리자가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다라는 기본 전제를 갖고 계시는데 사실은 공공 부분에서 성과 관련해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것은 사람 말고도 굉장히 많다고 봅니다. 그런데 특히 이 세 분 교수님께서는 뭐 정보를 어떻게 활용한다든지 또 그 과정에서 이 어떤 인지적인 사회적인 감정이나 그 컴퓨터스를 어떻게 또 잘 활용한다든지 이런 암묵적인 규범을 개인 수준에서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 그게 한국에서 얼마나 그 설명력이 있거나 또는 그 렐러번트한 어떤 그 인플리케이션이라고 할 수 있는지 그거를 선생님들께서 솔직하게 이렇게 좀 말씀해 주시면서 제가 마무리하겠습니다. 먼저 발표 순서대로 오 교수님 여기 자리에 앉아가지고 예. 갑자기 또 질문을 해주셔가지고 네. 일단은 이거는 이제 한국 데이터를 썼던 거고요. 제가 이제 조세재정연구원 재정성과평가센터에 근무하면서 저는 이제 많은 이제 평가 제도라든지 뭐 성과관리 제도에 대해서 실무를 많이 담당했습니다. 연구도 했었지만 그래서 이제 느꼈던 그런 고민들을 이제 바탕으로 이제 했던 부분이 있었는데 사실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관리자적인 측면에서 평가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평가가 너무나도 많고 굉장히 많은 그런 다양한 정보들이 들어오는데 이것들을 이제 관리자들이 어떻게 반응하고 이렇게 할지에 대해서 좀 고민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일단은 현 수준에서는 이제 대부분의 관리자들이라든지 행정에 있던 분들이 이제 너무 많은 정보에 대해서 그리고 너무 많은 평가 정보에 대해서 일단은 거부감이 굉장히 강합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 연구적인 측면에서는 어떤 측면으로 이렇게 제공을 했을 때 과연 효과가 있게 이분들이 거기서 받아들인 다양한 정보들을 거르면서 효과적으로 활용할 수 있을까 그런 측면에서 연구를 했던 측면이었고요. 그래서 물론 이제 연구가 좀 한계라든지 아니면 이제 그 다양한 어떤 데이터를 보여주지 못하는 그런 측면도 있지만 이제 현재까지 이제 저희 이제 평가라든지 평가 관리자들의 고민들은 이제 평가를 하고 서열을 하고 그걸 전공을 제공하는 거기에서 이제 머물렀는데 이제는 그러면 어떤 부분에 있어서의 문제 있고 어떤 부분에서의 개선이 필요하고 이런 식으로의 좀 디테일하고 구체적인 정보를 제공해야 되지 않을까. 제가 미국에서도 잠깐 근무를 했었는데 거기서는 이제 인사평가라든지 어떤 성과평가 자료가 나올 때 거의 뭐 몇 페이지에 걸쳐서 아주 자세한 정보를 제공을 하거든요. 그렇게 되면 이제 아무래도 의미를 가지게 보게 되고 어떤 부분이 문제가 있는 것도 확인하게 되고 그리고 그걸 통해서 이제 문제점을 발견하고 그다음에 그것들을 개선하려는 노력을 하게 되고 근데 이제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그런 것보다는 어떤 단순하게 어떤 그런 성과라든지 아니면 서열 정보를 주고 그거에 대해서 어떤 문제가 있을 때 예산을 깎는다거나 뭐 성과급을 깎는다거나 이런 어떤 그런 이 단순한 어떤 그런 기능이 머무르고 있기 때문에 이제 이 연구를 통해서 조금 그런 부분에 있어서의 좀 디테일하고 구체적인 정보를 제공해서 성과 정보가 관리자들이 실질적으로 활용할 수 있게끔 유도하자는 측면에서 어떤 합리적인 의미가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박현님 너무 어려운 질문이라 사실 네, 제가 대답하기 좀 어려운 질문인 것 같습니다. 특히 제 연구는 성과 관리 그 자체에 대한 연구는 아니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들이 한국적인 상황에서 어떻게 적용될 것인지에 대해서 좀
일반론적인 말씀만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일단 개인 수준에서 분명히 이러한 개인 수준의 지금 제 연구는 개인 수준에 초점을 맞추고 있지만 동시에 이런 감정이라는 것들은 어떤 조직 구성원 개인뿐만이 아니라 일반 시민이라든지 모든 영역에 어떤 좀 내재되어 있는 좀 배태되어 있는 그런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작게는 팀 내에서의 어떠한 성과, 이제 크게는 조직 전체의 성과 이런 것들을 산출해냈는데 이제 감정이라는 것들이 잘 관리가 되어야만 조직이 원활하게 돌아가는 그런 관리적인 측면에 있어서 조금 어떤 시사점을 제공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또한 서비스 영역으로 조금 확대를 했을 때는 최근 공공 서비스의 영역들이 과거에 어떤 복지 서비스를 단순히 제공하는 영역에서 최근에는 그 삶의 질이라든지 이런 영역들이 좀 더 다양해지고 본질적인 서비스의 어떤 개념들이 바뀌어가고 있다는 측면에서는 이런 개별 시티즌들이 느끼는 서비스를 받는 수혜자들이 느끼는 어떤 감정이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한 좀 더 심도 깊고 좀 면밀한 배려들이 정부 조직에서 필요하지 않나라는 생각을 좀 해봤고요. 그런 측면에 있어서라면 이제 감정이라는 부분들, 이러한 부분들에 대한 정책 설계라든지 이런 부분에서부터 이런 것들이 좀 고민이 되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 네. 저도 교수님께서 워낙 중요하지만 어려운 질문을 주셔서 제가 충분한 답을 드릴 수 있을지 모르겠는데요. 저는 이게 미국 컨텍스트에서 진행된 연구이지만 한국에 적용하기 위해서는 앞서도 그 관리자들이 외부 환경에서 오는 일련의 피드백에 대해서 얼마나 면밀하게 반응하는지 여부가 평가정보 활용을 이제 야기하는 요인 중에 하나라고 제시되어 있는데 미국의 경우에 이제 각 정부기관의 성과를 PDF 자료로 이렇게 요약 정리한 정보들이 일반 시민들이 자유롭게 열람할 수 있도록 공유가 되어 있는 환경이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조금 더 이 관리자가 이러한 정보에 더 면밀하게 반응할 수밖에 없는 그런 제도적 환경이 마련되어 있다라 생각이 드는데요. 한국의 경우에는 아직 그 일반 시민과 그 정부 기관과의 그런 성과 정보에 대한 공유가 이제 미국에 비해서는 비교적 덜 되어 있지 않을까. 그럼 앞으로 이제 그런 면에 대한 논의가 좀 더 필요할 거라는 생각이 들었고요. 네, 그리고 단순히 그런 랭킹에 대한 정보가 좀 많이 제시되어 있고 미디어에서도 항상 그런 정보를 많이 다루고 있는데 그런 것보다 실질적으로 해당 정부가 특정 서비스에 대해서 어떠한 아웃컴을 제시하고 있는지에 대한 정보를 공유할 수 있는 그런 환경이 조성되는 게 좀 필요하다라고 생각합니다. 예, 시간이 없어서 다음 세션이 있고 해서 아무튼